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뜨거운 뉴스를 재조명하는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이번 주는 국내의 뜨거운 뉴스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 전략의 부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상승 무도, 그리고 뒤따라오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승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빨간 글씨 구독, 좋아요, 알람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요새 좀 운이 안 따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 예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K 방역이 지금 무너졌어요. 지금 오늘만 해도 코로나 환자가 14,000명 이상이 나와서 최대의 그 환자가 발생해서 K 방역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K 방역이 무너진 것은 이재명 후보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도 영향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그 이재명 후보를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얼마 전에 그 불교계의 비하 발언으로 인해서 불교 승려들이 광화문에서 뭐 5,000명 그 신도들이 모여서 민주당을 타도하고 정청래 의원 퇴진을 하라고 하고 심지어 민주당의 그 핵심들이 정청래 의원한테 탈당하라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또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연관된 건 아니지만은 조국 부인 정경심 씨가 또 오늘 보니까 징역 4년이 확정됐더라고요. 그 흐름이, 그 민주당의 흐름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다 대고 또 김원홍 광복회장은 또 그렇게 깨끗한 척하고 그렇게 잘난 척한 사람이 광복회의 이름을 팔아서 사적인 그 장학금을 횡령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또 광복회라는 그 단체에 자기 식구들을 뭐 그 안에 다 집어넣고 다른 일을 한다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의혹을 받고, 이거 역시 이재명 후보한테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악재입니다. 또 뭐 성남 FC 후원금 일부 편법 의혹 문제, 또 여기다 대고 또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시도 때도 없이 쏘고 있습니다. 뭐 2, 3일에 한 번씩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이는 안보 문제도 집권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 30%의 그 박스권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포기를 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나 집권당의 사정이 지금 안 좋습니다. 뭐 엊그제 송영길 대표가 광주에 그 사고가 난 그 사고 현장을 갔는데 유족들이 송영길 대표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뭐 들어왔냐고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지금 울고 싶을 거예요. 가수 이남희 같이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지금 아마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민주당 그 후보들이 그 후보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그 이재명 후보를 도와야 하는데 그 안민석 의원이라고 있죠. 이 안민석 의원이나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우리 속된 말로 동네 축구면 똥볼 찬다고 하잖아요. 예? 헛발 지른다고. 그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그 요즘에 김건희 씨 그 얘기를 녹취록 얘기를 듣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이 생각이 난다. 어? 아니 참 그 안민석 의원은 그 전에 보면은 장자원 사건으로 그 뭐 탤런트 이름이 뭐요? 어? 그 사람을 뭐 돕는다고 뭐 후원위까지 만들고 했는데 그 탤런트는 지금 캐나다로인가 어딘가 지금 후원금 받고 지금 도망갔어요. 안민석 의원 왜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놓고 왜 그 사람을 이렇게 못 잡습니까? 예? 제발 좀 쓸데없는 말을 국민들이 볼 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국민의힘은 조금 예전에 조금 그 이재명 후보한테 떨어진 그 지지도를 지금 회복하고 상승 무드를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공격하면 할수록 윤석열 후보가 지지도가 올라가요. 그것은 뭐냐면은 정책 대결이 아니고 인신 공격, 집안의 사생활 문제 이걸 민주당에서 너무나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정책 대결을 하라고 했지 무슨 집안의 시시콜콜 얘기 그런 얘기를 꺼내냐 해서 민주당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또 정책을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또 하나 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청와대가 지금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제가 보기에도 청와대가 좀 터가 좀 기가 좀 센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이 대통령만 그만두면은 깜빵을 가지 않나? 또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나? 물론 뭐 청와대 뭐 터보다도 대통령의 그 운영, 그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래도 그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 자기는 대통령 첫날에 그 직무를 광화문에 있는 종합청사에서 대통령 직무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대통령 그 청와대의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을 국민들이 볼 때 그런 그 정책은 잘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그 보좌들을 실무형으로 지금과 같이 뭐 무슨 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식으로 백악관 대통령을 보좌하는 실무형으로 그 보좌진을 꾸미고 청와대를 국민 청와대로 만들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공약이에요. 그래서 그러는가 요즘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이재명 후보고 윤석열 후보고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리드를 윤석열 후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뭐 3% 5%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곳은 거의 10%가 가까운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본다면은 윤석열 그 후보가 새로운 공약 또는 그 민주당이 내놓지 못한
실무형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앞으로의 이제 뭐 민주당하고 토론 문제가 나와서 방송사에서 뭐 이번 1월 말에 뭐 토론하자 했는데 그게 국민의힘 민주당의 양자 토론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나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반대를 해서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양자 토론은 아마 다시 또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을 것이고, 사자 토론이 또 방송사하고 협의 아래 날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강 그 후보들이 선거 전략을 지금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정책들이나 공약들이 너무나 이렇게 좁은 것, 뭐 시장 분수나 할 수 있는 공약까지도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 좀 더 국가적인 그 마인드 프렌드를 짠 그런 공약들이 더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지도가 1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하향 곡선을 타고 뭐 10% 또 때로는 90% 한 자릿수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안철수 후보의 그 한계, 국민의당의 한계가 지금 봉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모처럼 좋은 그 공약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당 지방자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제가 우리 본 방송에서도 기초단체장하고 기초의원, 특히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고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양당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왜 이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80% 이상이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원하는데 왜 이는 큰 틀에 정치 개혁을 못하는가 그렇게 아쉬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딱 국민들의 그 마음을 끄집어내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586 정치인들 퇴진해라. 이것도 저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586 세대가 한 30-40명 돼서 주요 일들을 586 세대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거의 한 20년 동안을. 그러다 보니까 신진들이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586 세대가 정치를 잘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들은 586 세대가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나온 거예요. 국민들의 60% 이상이 정권을 교체하자는 것이 60% 이상이 넘어요.
이것은 586 세대들이 좀 각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서울 갔다 왔는데 서울에는 옛날에 물론 지금도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95% 이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서울시 의회가 뭐 오세훈 시장이 하는 일을 다 부결시키고 예산을 깎으면 더 올려놓고 이런 폐단이 있는 기초의원 이 문제에 정말로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제대로 짚었어요. 그리고 586 세대 퇴진하라는 것도 제대로 짚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선 같은 지역의 삼선 의원을 금지시키는 것. 제가 볼 때는 이건 말장난이에요. 같은 지역에서 삼선 하다가 그러면 다른 지역 가서는 또 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꼰대 정치. 한마디로 얘기해서 꼰대 정치. 예? 아니 지역에 도지사, 시장, 군수는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이 삼선 금지시켜놓고 자기들은 같은 지역에서 삼선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해도 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선 금지면 삼선 금지, 다른 지역에서 못 나오게 이렇게 공약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지방자치 폐해는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의원들이요, 시민들은 지금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주는 국회의원들을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예? 하부 조직, 비선 조직, 시의원들이요, 자기들 그 공천 주는 국회의원이 지방 행사 나오면 졸졸졸 강아지같이 졸졸졸 따라다녀요. 예? 이렇게 무슨 게 기초단체 이게 폐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왕에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정말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이 공천제도만 이거 하나만 국민의당에서 이거 하나만 실천해서 옮긴다면은,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 공약을 받아낸다면은 지방자치의 발전이 우리 안철수 후보의 그 공약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익산 정치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익산시장 정은율 시장이 1월 17일 날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냈습니다. 정은율 시장뿐 아니라 우리 전북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서 군산의 김관영 전 의원, 정읍의 유성엽 의원, 김세용 씨, 김광수 씨, 김종희 씨, 최이비 씨 등이 복당 신청을 내서 복당이 됐어요. 여기에 우리 정은효 시장도 복당이 지금 됐습니다. 임정엽 전 완주 군수나 김종규 전 부안 군수도 이 복당에 지금 이름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경선에 뛰고 있는 그 후보들이 지금 바짝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잠깐 내가 어필을 했는데, 이제 정은효 시장이 과연 경선에서 이기고 올라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경선의 불쏘시개가 돼서 선거에 나가지도 못하고 보따리에서 할 것인가,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볼 때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하고 함수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익산시장 준비를 저 박종환이가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제가 며칠 전 그 당직자들한테 우리 익산의 갑의 김경환 위원장, 또 익산을의 임석삼 위원장, 제가 김경환 위원장한테 익산시장은 좀 경선을 좀 붙여둘라. 경선을 붙여서 토론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익산의 비전도 얘기하고, 경선을 통해서 나는 익산시장이 되고 싶다. 제가 이렇게도 말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주에서 국민의힘 새만금 특위 전북 도민 대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왔는데, 그날 전북 지사였던 조남조 지사님도 오셨고, 또 전 원광대 총장 김도중 원광대 총장님이 발제를 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날 거기서 저는 감명 깊고 제가 좀 정말로 이 토론에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하나는 새만금 토론이기 때문에 새만금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전북 도민들이 30년 새만금을 발전을 못하게 발목을 잡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이 새만금 사업이 2번이나 이렇게 중단됐어요. 환경단체하고 전북권에 있는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 한번 중단되고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북 도민들이 정말로 이번에는 좀 지혜롭게 좀 깨어있는 의식을 발휘해 줘야 합니다. 이 새만금 사업이 정부에서 생각할 때, 아니 전북 도민들이 반대하는데 이 중앙정부에서 신경 쓰겠습니까? 도민들이 찬성을 해도 예산이 참 많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물론 전북 도민들이 반대해서 새만금 사업이 늦어졌다고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않지만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7명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서부터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런 7명의 대통령이 나와서 30년 동안 아직도 그 새만금 예산의 3분의 1도 투입 못 얻고 오늘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북 도민들도, 아니 국제공항이 지금 빨리 지금 들어서 해놨는데 국제공항도 예비 타당성이 넘어갔는데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아니 새만금 사업이 공항이 없는데 투자가 들어와요? 왜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예? 공항이 없는 새만금에 어디 투자가 들어옵니까? 반대할 걸 반대를 해야죠. 국제공항이 빨리 조속하게 완공되고, 신항만이 또 완공되고, 또 철도가 새만금에서 군산, 익산 오는 철도가 돼서 물류 교통 확충이 돼서 새만금이 빨리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자성어에 탕탕평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쓸어버릴 탕, 평평할 평, 즉 싸움, 시비, 논쟁 따위에서 어느 편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집행한다는 그 뜻이 탕탕평평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을 보면은 호감도보다도 비호감이 더욱 많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치인을,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감성적이고 사적인 관계에
치우치지 마시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탕탕평평 같은 지혜를 발휘하시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